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18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전환사채에 이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줄여서 BW 이렇게 부릅니다. 그 BW와 또 교환사채, 우리가 EB라고 부르죠. 이두 채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이런 기본적인 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가?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금융은 대표적인 게 은행 대출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거를 직접 금융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 빌려주는 돈의 주인이 예금자예요. 그죠? 그 돈을 은행이 대신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 금융은 뭐냐면 그 당의 기업이 직접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래서 직접 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증권시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신주 발행. 이거 자본금 증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자본금 증자. 신주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돈을 조달하는. 이거는 이제 자본금으로 돈을 끌어 들이는 거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이제 채권 발행이에요. 채권 발행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뭐예요? 채권 발행은 부채로 우리가 돈을 얼마 동안 쓰고 갖겠다 하는 조건부로 이걸 이제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발행이 간접금융에서 부채로서 돈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럼 채권이 뭐냐?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자한테 채권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고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꾸면 뭐 이렇게 써주잖아요. 내가 그냥 개인 간에도 너한테 내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어떻게 쉽게 말하면 뭐 차용증 뭐 이런 거 써주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 이거에 뭐예요? 돈을 빌려준 측이죠. 그게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전달하는 증서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뭐 우리가 차용증 써줘도 마찬가지죠. 금액 얼마를 빌리고 이자는 얼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해주고 만기 언제 다 갚겠다. 뭐 이런 거가 들어가야 이제 이게 구속 요건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채권에는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이 빚쟁이, 채권자는 빚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될 사람, 여기서 쓰는 이 채권 권리권자하고는 좀 달라요. 예, 이 권자가 좀 다릅니다. 다르죠? 예, 이거는 뭐냐? 그냥 부채를 종이에다가 표기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라는 걸로 혼돈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채권의 종류에는 과연 뭐가 있나?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 사채, 예, 그냥 뭐 빌리는 거예요. 채권을 찍어서 투자자한테 주고 나 이만큼 빌렸습니다. 언제 언제 갚겠습니다. 이자는 얼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전환사채가 있죠. 전환사채 뭐예요? 예,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누구 맘대로 전환사채 누구 맘대로 이거를 가진 사람 맘대로 전환사채 그러니까 투자자 맘대로 투자자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바꾸기 싫으면 그냥 만기 때 이자하고 원금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로 발행자가 콜옵션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 이제 한번 드린 적 있죠. 자, 오늘은 요 밑에 있는 요 신주인수권부 사태, 교환사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주 인수권 부. 인수권 부. 여기까지 인수권 부. 그 이게 뭐예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신주 인수권이 딸려 있는 사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bond with warrant. 그래서 이거를 BW 이렇게 보통 줄여서 부릅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 사채. 여기 나와요. 교환. 하여튼 이 사채를 뭘로 교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exchangeable bond. 그래서 이제 우리가 EB 이렇게 발음해서 이니셜만 따서 부르기로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걸로 바꾸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하나씩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W와 EB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채권 종류의 주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건지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이 이름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신주인수권부 사채. 새로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다. 아니, 채권이면 그냥 채권이지. 채권이 돈 빌려주고 그 증표로 받은 쪽지라며. 그러면 그냥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되지. 신주인수권부는 또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신주인수권 옵션. 이건 옵션이에요. 옵션을 가진 그런 채권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의 채권을 돈을 빌려주고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채권을 받았어요. 거기에 어떤 옵션이 붙어 댕기냐? 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 신주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분리형과 결합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 기능과 신주 인수권의 기능을 같이 분리할 수 없게 이렇게 이걸 두 개를 그냥 묶어놓다. 그러니까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거랑 이렇게 분리형은 채권 따로 신주 인수권 따로 이렇게 분류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분리됐다는 게 신주 인수권만도 매도가 가능하고 매매할 수 있고 채권은 채권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분리는. 결합형은 뭐예요? 반드시 두 개가 묶어서 매매가 돼야 된다 하는 의미를 이제 나타낸 이런 두 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신주인수권부에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 채권인데 여기 또 신주인수권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을 보면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체에 이 채권이 있어요. 돈 얼마에 빌리고 이자를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이런 옵션이 따라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미리 정한 그 가격으로 우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당신이 신주를 고돈 내고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주 인수 옵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을 가진 사람이 이 옵션을 이제 행사를 해요. 옵션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하고 주식으로 이렇게 되죠. 요건 이제 주식은 요건 뭐예요? 신주죠. 신주. 요 옵션이 행사됐을 때 이렇게 이제 주식이 되고 채권은 요 채권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꼭 먹고 알 먹고를 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자를 받죠. 그죠? 채권에서 이자를 받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신주 인수권 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이 되면 주식에서는 또 뭘 얻어요? 우리가 자본소득,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글씨가 이게 좀 안 써집니다. 네, 자본소득. 자본소득이 뭐예요? 주식이니까 시세차익, 배당, 뭐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양빵으로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신주 옵션에 제시됐던 그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이 회사의 주가가 현저하게 싸면 시장에서 사지 뭐로 이거를 받겠어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채권 발행하고 그래서 투자해서 이 회사가 잘 돼서 상당히 주가가 올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주 옵션 때 당연히 옵션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주식을 받아서 이거를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주인수권이 왜 생겼냐? 이 발행하는 회사 있잖아요. 이 신주권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비교적 싼 가격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도 좀 내릴 수 있고 왜? 이런 페이버가 하나가 더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신주 옵션이 요게 이제 행사될 때 돈을 내야 되니까 이 돈은 뭘로 들어와요? 예,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다 약속한 돈을 넣으면 이게 이제 자본금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아닌 또 그런 이제 자금 조달의 그런 또 혜택도 발행자 입장에선 보는 그런 형태가 이제 신주 인수권분 사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은 이제 많이들 발행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분리형하고 결합형이 있는데 분리형은 어떤 거냐면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이 BW를 가진 사람이 요것만 요 신주 인수 옵션만 딱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싹 팔 수가 있어요. 요것만 돈 받고 요것만. 그리고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해요? 만기 때까지 그대로 채권은 그냥 가져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기 때 채권에 따르는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따로 띄어서 팔아서 돈을 이제 갖게 되죠. 이 옵션을.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행된다. 이제 신주인수권에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교환사채인데 이름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교환사채. 뭐예요? 뭔가를 바꿔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상장법인, 이거는 반드시 상장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상기업의 상장주식. 그러니까 다 뭐예요?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장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행할 때는 채권이에요, 이게. 근데 뭐냐? 이게 만기 전 언제까지 네가 이 채권을 우리한테 제시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맞바꿔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발행사가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경우가 있어요. 이 바꿔주는 대상이 예, 자기네 걸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그렇지 않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LG화학 자기 그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뭐예요? 이사회 결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이제 물적 분할해갖고 새롭게 이제 탄생한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100%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LG화학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딱 해당돼요. 상장법인, LG화학 상장법인이죠. 보유하고 있는 제3기업의 상장 주식, 아직 상장 안 돼서 상장 주식은 아니지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해서 상장이 됐다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교환사채, 대상이 되는 교환사채는 증권 예탁원의 예탁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그거 뭐 딴 데 쓰거나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이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그 대상이 되는 교환 대상이 되는 이 주식이 뭐 주가 형편없다. 그러면 뭐 그냥 이 사채로 이자를 받고 많은 경우가 있죠. 이자를 받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교환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여러분 채권이 들어오면 처음에 뭐예요? 이게 채권이 발행되면 뭐예요? 부채죠, 부채. 채권이 발행되면 이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하면 이 부채가 없어져요. 부채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 지금 갖고 있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뭐예요? 제3의 주식은 이 회사의 자산이었죠. 자산도 그만큼 줄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돈을 회사가 마련하는데 전혀 뭐 기본 회사의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왔죠. 교환 시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대개의 경우 이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외국 법인이 투자할 수 없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투자가 막혀 있는 경우에 그거를 그 대상이 되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우회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종종 사용되고 하죠. 교환사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알아두셔야 가끔 이제 뭐 공시 때 뭐 어떠한 이유로 뭐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뭐 어떻게 처리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의 일반 사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 그 다음에 교환사채, 그 다음에 조금 첫 장에서 먼저 장에서 얘기했던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래서 주요한 그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로 일반적인 설명은 일단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자세히 들어가서 더 복잡한 거는 많지만 우리 이제 그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정도만 아셔도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